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그가 미국 날짜로 7월 23일 닉슨 도서관 앞에서 한 연설이 아주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주제는 공산주의 중국과 자유세계의 미래라는 것인데, 이제 이것을 우리 조선일보가 7월 26일에 요약 정리하면서 보도를 했습니다. 제목이 좀 충격적입니다. 폼페이오가 중국에 차디찬 결별 선언을 했다. 이제 이런 제목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남의 일 같지 않다. 이게 단지 미국과 중국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 이 땅에서 이 나라가 계속 발전하면서 우리는 자손 대대 여기서 살아가겠다. 이 나라를 버리지 않고 살겠다, 지키겠다 하는 국민들에게는 야, 이거 정말 내가 느끼는 그대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폼페이오 장관은 이제 이것은 조선일보가 요약해 놓은 것이니까 그냥 폼페이오 장관이 했다. 이렇게 그 첫째, 둘째 하는 이 제목을 그대로 따라가기로 합시다. 첫째, 더 이상 중국에 대한 맹목적인 포용은 없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진핑이 꿈꾸는 중국의 세기가 아닌, 중국의 21세기가 아닌 자유로운 21세기를 우리가 누리고자 한다면 중국을 맹목적으로 포용하는 낡은 패러다임은 이제 안 된다. 우리는 그것을 더 계속해서는 안 되고 또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중국이 세계 정복의 꿈을 가지고 곳곳에서 횡포를 부리고 있죠. 그리고 일국 이제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대만에게 좀 달콤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이빨을 드러내고 있다. 홍콩 문제는 이미 그거보다 더 심각하고 그들의 힘이 직접 미치는 그런 곳이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하는 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이제 왜 이런 말을 했는가? 폼페이오 장관이 중국에 대한 맹목적인 포용은 이제 끝났다. 안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이 포용이라는 것을 좀 잘 그 뜻을 생각하면서 그의 이야기를 조금 더 소개를 하죠. 그래서 그 폼페이오 장관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죠. 더 이상 중국에 대한 맹목적인 포용은 없다.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것은 이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향해서 손을 내밀었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은 포용 정책의 혜택을 잔뜩 누리고서
그리고 나서는 자기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 국제사회, 이 자유세계 국가들에게 그들이 내민 손을 물어뜯었다. 포용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한 것인데 그거 실패했다. 오히려 그러한 미국의 정책이 중국이라고 하는 괴물을 낳고 말았다. 그래서 이 괴물을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용정책을 폈더니 오늘날의 중국이 그렇게 자기들이 먹고 살 수 있게 지금처럼 그 정도 발전할 수 있게 해준 미국과 이 서방 세계를 공격하고 오히려 이것을 다 자기네들이 장악하려고, 그러니까 말살하려고 하는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됐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이제 비단 미국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죠. 이 서방 세계, 자유세계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자유세계 국가는 중국의 악성 공산주의에 너무나 순진했다. 또 우리는 냉전이 종식된 후에 승리의 도취에 있었다. 그래서 이런 실수를 저질렀다. 우리는 중국이 평화적으로 평화를 키워가겠다고 하는 말에 속았다. 우리는 겁쟁이 자본주의자였다. 이렇게 뼈아픈 반성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을 한 것이죠. 미국이 중국에게 얼마나 배신을 당했는지, 그리고 이 미국의 우방인 자유세계 국가들이 미국과 함께 그 믿음을 가지고 중국을 대했더니 지금 나타난 게 이게 무엇이냐. 지난 리마연 강의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중국 코로나, 이것으로 세계, 우리 인류가 엄청난 숫자로 그 목숨을 잃고 있죠. 그런데 이 질병이 퍼지면서,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중국하고 같이 국경을 열어서 이것이 솔솔 잘 빠져나가는 세계로 퍼지는,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허브 역할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결과가 분명히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중국 코로나, 이 무서운 전염병, 감염병의 팬데믹으로 바로 우리 돈 벌었다고 소리친 것이 중국과 한국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 세계가 이 두 나라를 여기에 원한을 품을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문재인 씨나 좌파 정권이 누구보다도 이해를 잘할 겁니다. 피해가 나타나면 바로 원한을 품고 그 복수를 하겠다고 달려든다 하는 것이 그들 아닙니까? 중국 코로나 피해를 전 세계가 입고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아니 앞으로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코로나하고 같이 살 생각을 하자고 하면서 코로나 외교로 성공을 했다. 코로나 정책으로 총선에 성공을 했다. 또 돈도 벌었다. 이렇게 한 것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당장 눈앞에 있었던 사실을 지적하는 겁니다. 왜 그들이, 이 자유세계 국가들이 호의로 내민 손을
먹을 거 받아먹고 바로 물어뜯었는가? 왜 그런 소리를 듣는가? 단적인 예를 이렇게 우리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첫 번째, 이제 더 이상 중국에 대한 맹목적 포용은 없다. 이것을 그대로 바꿔서 북계에다가 적용을 시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신기하게도 완전히 들어맞는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중국을 향해서 손을 내밀었다. 이것이 우리는 북한을 향해서 손을 내밀었다. 북한 공산당은 이러한 햇볕 정책의 포용 정책의 혜택을 많이 입고 그리고는 자기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 이 자유세계의 손을 물어뜯었다. 우리가 포용 정책, 햇볕 정책을 통해서 북한에서 이끌어내고자 한 변화, 그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한 그것은 실패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은 오히려 북계라고 하는 프랑켄슈타인을 낳고 말았다. 마지막 부분도 한번 맞춰보기로 하죠. 우리는 북한의 악성 공산주의에 순진했고 냉전이 끝난 후에 이제 공산주의는 없어졌다 하면서 승리에 도취했고 거기에 무방비 상태로 있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공산주의자들이 시대에 따라 이름은 바뀌고 있겠지만 그것도 허용하는 게 자유민주주의다 하면서 공개적으로 정치권에 들어가서 활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북한의 평화 정착이라는 말에 속았다. 결국 우리는 겁쟁이 자본주의자였다. 이제 우리는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 정말 맞춤처럼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다짐을 해야 할 때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연설 내용입니다. 둘째, 중국을 더 이상 정상국가로 대하지 않겠다. 국제적 약속을 수시로 깨면서 이것을 세계 지배의 통로로 삼고 있는 중국은 더 이상 법을 지키는 정상적인 나라와 똑같이 대우할 수 없다. 중국 공산당은 마르크스 레닌주의 정당이고 시진핑 총서기는 파산한 전체주의 이념의 진짜 신봉자이다. 이것을 잊지 말고 명심해야 하겠다. 공산당 통치자들의 궁극적인 야심은 미국과 교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을 습격하려는 것이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정상적인 군대가 아니다. 그들의 목적은 중국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 공산당 엘리트들이 절대 통치를 계속해가는 것, 그리고 중국 제국을 확장하는, 결국 세계 지배를 하는 데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을 북한을 여기에 대입시키면 정확히 맞아 떨어지죠. 북한은 더 이상 정상국가로 대하지 않겠다. 국제적 약속을 수시로 깨면서 이것을 가지고 세계 지배의 통로로 삼고 있는 북한은 중국을 통해서이든 아니면 이것으로 적화 통일의 통로로 삼고 있는 북한은 이렇게 되겠죠. 이들은 더 이상 법을 지키는 정상적인 국가와
똑같이 대우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것이 북한에만 적용을 했을 때 맞는 것이 아니고 문재인 정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씨에게 적용을 해도 맞아떨어진다 하는 것이 참으로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국제적 약속을 수시로 깨면서 이것을 남북통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노벨 평화상 수상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한 목적으로 삼고 있는 한국을 더 이상 법을 지키는 정상적인 나라와 똑같이 대우할 수 없다. 이래도 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의 그 좌파 세력은 좌파를 표방한 정권은 결국은 마르크스 레닌주의 정당이고 그리고 파산한 전체주의 이념의 진짜 신봉자다. 이것을 명심해야 하겠다. 외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또한 이렇게 본다면 이것이 좀 과도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남한의 군인들은 경찰은 이게 정상적인 권력기구가 아니고 그 목적은 남한 국민 보호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좌파 정치 세력의 엘리트들이 절대 통치, 30년 독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 그리고 북한 김정은이와 나라를 하나로 합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기에만 목표를 두고 있다. 또 이렇게 해도 문장이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 기업과의 그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기업들, 세상의 모든 이 자유세계 국가의 기업들하고 하는 거래하고는 전혀 다르다. 중국의 기업은 독립된 이사회에 보고를 하지 않고 공산당에게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애써서 많은 이익을 남길 필요도 없다. 그런데 이게 우리 한국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기업이 자유롭게 기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권에 붙어 있더라. 정책에 붙어 있더라. 그러면 공산당에 붙어 있는 거하고 무엇이 다른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그 다음에 공산당 간부를 위시한 거의 모든 집단이 중국이 세계 지배를 하는 것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는 만큼 그 실상을 미국과 전 세계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중국을 대하는 인식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여기에 미국이 앞장서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중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북한과 남한이 거의 대등하게 들어가면 그대로 이 말이 성립이 되더라. 이 논리가 성립이 되더라. 남한은 지금 이게 어떤 나라로 되어 있는가? 참으로 걱정스러운 그런 그 연설을 우리가 접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 중국을 불신하라. 그리고 검증하라. 폼페이오 장관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자신이 미 육군의 복무를 거치고 연방 하원의원, CIA 국장, 국무장관 이러한 일을 하면서 배운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게 이런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거의 항상 거짓말을 한다. 이것을 배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다. 그러니 우리의 경우에
청문회를 하든지 무슨 정책 발표를 하든지 문재인 정권에서 오늘 이야기해서 무슨 반응이 좀 안 좋게 나오면 내일 이거를 슬쩍 바꿔버리는데 처음 한 이야기도 나중에 바꾼 것도 끝끝내 거짓말일 수도 있다. 우리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폼페이오 장관은 이런 사람들을 공산주의자라고 본다. 그러면 그렇게 본다면 그렇게 인식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상대방의 생각을 뜯어 고칠 수 없으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의 문재인 좌파 정권은 미국이 우리를 공산주의자로 보고 있구나. 우리 정권을. 스스로 자기들이 공산주의자로서 대우받고 그렇게 평가받고 있다는 그런 인식을 갖출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걸 모른다면 제대로 대응할 수 없겠죠. 그러면서 중국 공산주의자들 그들의 가장 큰 거짓말은 우리는 14억 중국인을 위한 정부다. 이게 가장 큰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이거 참 무서운 이야기이죠. 그러면서 중국인 14억 명은 이 정부가 위해서 국민을 중국 14억 명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감시당하고 억압당하고 말할 자유를 위협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다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감시당하고 있는지 그것을 느끼면은 아마 마음에 병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이 감시라고 하는 것이 감시 기술이 발달했을 때 그것을 뛰어넘는 도덕성 그리고 리걸 마인드가 있어야 감시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깨어지고 기술은 발달한 상태이기 때문에 감시는 상시적으로 중복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국민 여러분은 밖에 나가서 행동하는 혹은 집단 거주구역에서 행동하는 모든 것이 그냥 전자적인 장치로 다 감시당하고 수집되고 있다.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술의 발달을 유익하게 쓰면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리걸 마인드 그리고 도덕성이 높은 공무원들 이것이 필수적인 것이죠. 공무원 아니라 다른 데서도 이런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은 그러한 아주 철두철미한 원칙을 지키는 그런 교육이 되어 있고 그들이 그것을 실천해야 하는 것인데 보면 알지 않습니까? 높은 도덕성 이런 것은커녕 그냥 남이 눈을 딴 데 돌리면 남의 그 식탁에 있는 것을 집어먹는다. 이런 대한민국이 되고 말았으니까 기술은 발전하고 기술은 한없이 악용되고 국민의 자유는 한없이 침해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 해결해야 하겠죠. 폼페이오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중국 얼굴에 대고 그 얼굴을 발로 집 뭉개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몇 주 전에 하와이에서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을 만났다. 그 외교 담당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양제츠는 많은 말들을 쏟아냈지만 모두 알맹이가 없는 것들이었다. 이러면 또 바로 문재인 씨가 떠오르죠. 그는 과거 미국 정부가 그랬듯이 우리도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도 중국 공산당의 요구에 굴복할 거다 하고 생각을 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나는 절대 그러하지 않았다.
더 이상 그들이 하는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과거에 레이건 대통령이 구소련을 다룰 때 먼저 믿어라. 그러나 검증하라. 이랬다고 하면서 트럼프 정부에서는 중국 공산당을 다룰 때 믿지 말고 불신해라. 그리고 검증하라. 이것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북계 김정은이에게도 적용이 되겠죠. 문재인 좌파 정권에도 적용이 될 겁니다. 그러니 왜 여태까지 외교에서 문재인 정권이 계속 패배만을 계속했는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상대방은 자신들을 꿰뚫어 보고 있는데 앞에서 평화쇼를 한 겁니다. 유엔 제재는 깨고 그리고 틈만 나면 북한에 돈을 주려고 하고 이것은 뉴스 나온 것을 토대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불쾌해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중국은 우리의 소중한 지식 재산과 사업 기밀을 훔치고 있다. 오늘날 중국은 그 중국 내에서 점점 더 권위주의적이고 이것도 문재인 정권이 생각이 나죠. 다른 곳에서는 자유에 대한 적대감을 더욱 공격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미국 경제와 우리 자유세계의 삶의 방식을 지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자유세계는 중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독재, 뉴 티라니, 이 새로운 독재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헌정사와 이 나라가 소멸당하지 않게 하려는 우리 국민들은 이 새로운 독재를 꺾고 승리할 새로운 정치 조직이 일어서야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중국 국민과 손잡고 민주국가 동맹으로 중국 공산당을 바꾸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어떤 외국의 밖에 있는 적보다 중국 국민들의 정직한 의견을 무서워한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과 맞서고 있는 중국 공산당과는 다른 자유를 사랑하고 역동적인 중국 국민들을 지지하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지도자들은 수십 년 동안 중국의 반체제 인사들의 발언을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했다. 왜냐하면 그쪽의 평화공세, 그들을 좀 그들에게 손을 내밀면서 우리 같으면 이제 햇볕 정책 비슷한 것을 하다 보니까 반체제 인사들에게 등을 돌렸었다 하는 것을 반성을 합니다. 또 우리는 그동안 대만에 있는 친구들을 덜 중요하게 다루었다. 이런 말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밖에서 자유세계가 우리 아직은 대한민국이 주권국가고 하니까 얼마나 개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그 정직한 의견, 똑똑한 국민들이 정직하게 바른 말을 할 때 두려워한다 하는 겁니다. 자유를 사랑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헌정사를 지켜가고자 하는, 그래서 내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있는 국민의 목소리를 두려워한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서 이 좌파 정치 세력은 그야말로 미쳐 날뛴다 하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죠. 모렴치하고 법도 무시하고 이제 헌법까지 건드리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들 중에서 벌써 머리 있고 정신 차린 사람들은 속속 그 그룹을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좌파 탈출은 지능순이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그 썩어 빠진 좌파에게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어중간한 영역에 걸쳐서 또 다른 정치 세력에서 그 구태를 보이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들이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우리 리마연 같은 새로운 정치 조직하고 같이 이 나라를 지키는데 힘을 보태야 그때 이제 빛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뭐 그쪽에서만 오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우파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기 생활에 충실하는 일반 국민들, 공무원들, 회사원들,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편으로서 모여들 때 그게 새로운 조직이 될 것이고 그게 이 나라를 구할 겁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 공산당을 바꾸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들을 도태시켜야 하겠죠. 그것은 중국 국민들만의 사명은 아니다. 이제는 자유국가들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행동해야 한다. 그러면서 전 세계의 이제 이 자유주의 국가 자유 세계 국가 나라들이, 그 국가들이 미국하고 똑같이 중국 공산당에게 투명성을 요구하고 상호주의를 요구하고 책임성을 요구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유세계는 이 새로운 독재에 맞서서 승리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이야말로 비슷한 마인드를 가진 나라들의 새로운 그룹과 민주주의 국가들의 새로운 동맹을 결성할 때다. 여기에서 유의할 것은 새로운 그룹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기존의 그룹은 아니다. 왜? 우리 대한민국 보면은 여당과 야당이라는 것이 형님 아우하면서 같은 좌파 정책을 밀고 있죠.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보이는 것이죠. 제 5번째, 마지막입니다. 지금 움직여야 한다. 미루면 우리의 자유를 중국에게 빼앗긴다. 이 폼페이오 장관이 우리가 지금 행동하지 않는다면 중국 공산당이 우리의 자유를 침식하고 법치의 기반 질서를 뒤집어 엎을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의 자손들의 삶은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좌우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재인 좌파 정권이 지금 하고 있는 거하고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지금 행동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이 좌파 세력이 우리의 자유를 침식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의 기반, 대한민국의 헌정사, 그리고 헌법, 끝내는 1948년에 건국된 이 나라까지 다 뒤집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자손들은 이 좌파 정권에게 좌우되는 그런 반노예 혹은 노예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똑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타이밍은 완벽하다. 자유국가들이 행동을 할 때다.
중국에 대해서 모든 나라가 뭐 반드시 동일한 방식은 아니어도 같은 원칙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한다. 자유세계가 바뀌지 않으면 공산주의 국가 중국이 우리를 바꾸고 말 것이다. 우리를 지배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적용이 된다. 뭐 정치적으로 조금씩 생각이 다르고 행동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같은 원칙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하겠다. 우리가 이 헌법을 준수하는 대한민국의 헌정사를 지키고자 하는 우리가 지금 바뀌어서 행동하지 않으면 좌파 정권, 그리고 생계형 좌파, 또 정치 좀 해보겠다 하는 인맥형 좌파, 결국 그들에게 지배당하고 우리의 자유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행동한다 하는 것은 밖에 나가서 마당에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헌법이 무엇인가, 입으로 헌법을 지키자고 한다면은 헌법을 알아야 하겠죠. 결국 이 나라에서 가장 정직한 이야기를 하는 곳은 리마연이고 헌법을 이야기하는 곳도 리마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광장에서 싸우는 투사이든 정치권에서 싸우는 정치인이든 리마연에 나와서 먼저 헌법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리걸 마인드를 쌓아야 하는 것이죠. 폼페이오 장관은 그래도 희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 공산당을 상대로 한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승리할 것이다. 이제 그 이유로 무엇보다도 자유 그 자체의 달콤한 매력,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지킬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자유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언제 한번 리마연 오프라인 강의를 하게 되면 우리 한번 아주 속 깊은 이야기, 이 자유가 무엇인지 그런 이야기도 해보기로 하죠. 그런데 어떻든 우리는 자유를 사랑하고 자유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폼페이오 장관의 이 말에 간단히 동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자유 세계가 중국에게 의존하는 것보다 중국이 우리에게 더 많이 의존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에 대해서 적용을 시키면 그대로 맞다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자유 세계는 이미 승리하고 있으며 중국 공산당의 지배가 우리 세계의 미래가 그런 상태로 갈 것이라는 생각을 거부한다. 우리에게는 방안이 많이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의지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도 동일하다. 우리 국민들이 길을 제대로 잡아야 하겠다. 그리고 이 나라를 붙들어 세울 그런 새로운 정치 조직이 쑥쑥 자라나야 하겠다. 물론 우후죽순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슨 연대, 이거는 공산주의자들이 쓰는 용어가 되겠죠. 무슨 연대, 그런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니까 곳곳에서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그것은 당연히 하나의 그룹이 되는 것이죠. 문제는 대한민국 헌법도 하나고 국가도 하나고 헌정사도 하나다. 그런데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른다 하는 겁니다. 어린 아이부터 또 모든 성년자들이 이 헌법이라는 것을 가깝게는 근 30년 왜곡된 좌파들의 의해서 각색이 된 헌법을 배우고 있었고, 또 좀 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학자들이 탐구가 극히 척박하고 쌓인 게 없어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법과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졌죠. 다들 변호사 시험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헌법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모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헌법을 변호사가 설명을 하고 공무원이 그 매뉴얼을 만들어서 설명을 하고, 법이 그런 것이 아니죠. 이념이나 국가 조직이나 하는 것은 전문적인 그런 연구 결과를 가지고 국민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고 제공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리마연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결국은 그런 일에 참가하고 있는 것이죠. 행동해야 한다. 그것은 리마연에서 헌법을 공부해야 한다. 나는 이렇게 헌법을 알고 있다 하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 가족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설명하기로 합시다. 그게 우리의 행동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